The first journey. 어둠이 둘러싸고 있어요. 악어도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나 보트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아이는 홀로 노를 저어서 학교에 당도하게 됩니다. 웬디 북클럽 히플러 서연주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드는 픽처북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스콜라스틱 픽처북 컬렉션 3, 컬렉션 3의 마지막 책 The First Journey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The First Journey, 첫 번째 여행, 아마 어떤 그 큰 대장정의 첫 번째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잠깐 배경 지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작가 이름을 보면 살짝 특이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읽어볼까요? Phung Nguyen Quang, Nguyen이라고 N과 G가 먼저 시작되는 이 이름은 거의 틀림없이 Vietnamese, 베트남 출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Nguyen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Huyen Kim Lian이라는 역시 일러스트레이터의 이름이 또 같이 나와 있습니다. 둘 다 베트남 출신 작가인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표지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메콩강 유역에 보트를 타고 이렇게 노를 젓는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죠? 이 친구가 아마 그 출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표지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태국을 가로지르는 이 메콩강은 엄청나게 길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의 젖줄이기도 하고 또 땅을 또 비옥하게 만드는 혹은 또 트랜스포트 어떤 그 교통수단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의 이제 그 기본으로서 활용되는 중요한 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학교를 가는 아이들, 혼자서 노를 저어서 학교를 가야 하는 이 베트나미즈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강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first journey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으로 혼자 노를 저어서 학교에 가는 그 여정을 이 그림책에서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가서 어떤 식물을 채취를 해야 되고요. 아빠는 또 go fishing, 그러니까 낚시라고 하면 너무 한가하게 들리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학교에 직접 데려다 줄 수가 없으니까 혼자 노를 저어서 가는 그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림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자연과 어우러진 그 메콩강 유역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동물들, 식물들이 이렇게 멋진 그림으로 표현이 되면서 진짜 뭔가 이렇게 대장정을 떠나는 여행과 같은 그런 풍경들이,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그만큼 그림이 아름답기도 해요. 한 페이지를 보시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두컴컴한 늪지대를 아이가 혼자 노를 저어서 가고 있습니다. 표정도 살짝 겁에 질려 있죠. 읽어볼까요? The sun has yet to rise. Darkness surrounds me. 아직도 해는 안 떴고요. 어둠이 둘러싸고 있어요. What lurks in the water? 물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기 보이세요? 악어도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What if I fall out of my boat? 나 보트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겁에 질린 소년의 표정 보이시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림이 디테일하면서도 섬세해요. 제가 좋아했던 그림 중에 하나는 이 페이지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정말 장관이 펼쳐져요. 또 파도가 일기도 하고요. 또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아이는 홀로 노를 저어서 학교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전 세계에는 정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또 경제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렇게 혼자 아이가 노를 저어서 이 메콩강을 거슬러서 학교에 간다는 것, 우리로선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데, 지금도 매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 메콩강에서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해요. 그 내용도 책에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읽어볼 수 있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정말 그림이 아름다운 그런 그림책입니다. The First Journey는 메콩강을 보트로 건너는 아이가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너무나 생경한, 우리 아이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혹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환경들이 펼쳐지는 그런 그림책이다 보니까 어떻게 실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이들과 함께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메콩강이라는 이 강이 얼마나 길고 또 얼마나 많은 나라를 걸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 메콩강 유역에 있는 아이들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방콕의 수상시장이라든지, 그것도 다 메콩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수상가옥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강변에 있는 학교의 모습이라든지, 실제로 노를 젓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해보시면 얼마든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긴 하겠지만 또 다른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되겠죠. 자, The First Journey, 아이의 용감한 이 여정을 워크시트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액티비티는요. Nature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는 정말 다양한 자연이 나와요. 자연도 예를 들어서 river, 강도 나오겠죠. 일단 메콩강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리버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 파도가 철썩철썩 치기도 해요. 강이지만 워낙 길고 큰 강이라서 물살이 세기도 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두운 숲도 나와요. 그래서 forest. 그리고 이렇게 물소떼가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걸 여러 가지 동물들이 때로 모여 있는 걸 herd라고 합니다. herd를 찾아서 여기서 또 쓰거나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 책에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트고요. Sequence of events and retelling. 자, sequence of events 그러면 어떤 그 이야기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 책을 읽고 나면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retelling이라는 것은 문장이 너무 어렵거나 길거나 어휘가 좀 수준이 높거나 할 때는 아이의 눈높이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다시 쉬운 문장으로 가다듬어서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retelling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아이가 드디어 학교에 당도했어요. 그래서 first와 day와 school이라는 단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키워드들이, 이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제시되어 있으면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쉽게 리텔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그림들을 시퀀싱, 그러니까 순서대로 또 1, 2, 3 넘버링 해가면서 배열해서 다시 한번 스토리를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인 거죠. 네, The First Journey의 워크시트였습니다.